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저출생으로 인해 분만 진료를 포기하는 산부인과 병원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산부인과 중점병원. 개원 6년 만에 다음 주부터 분만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영향으로 분만 건수가 크게 줄어든 데다 분만이란 특성상 24시간 비상 대기할 의료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산모들은 해운대구와 금정구까지 병원을 옮겨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한 35주까지만 전원을 받아주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병원은 한 5분 정도 거리였는데 지금은 터널도 넘어야 하고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구를 옮겨서. 같은 재단의 또 다른 산부인과 중점병원도 조만간 분만과 관련한 진료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들에게 5월까지만 분만 진료를 하겠다고 알리고 내부적으로 종료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두 곳 병원 모두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에 위치해 분만 진료를 한 만큼 부산의 저출생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부산에서 매년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1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비슷한 기간 분만 진료가 가능한 산부인과도 44곳에서 26곳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사상구와 중구, 영도구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분만이 300 내지 350건 한 달에.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작년 12월 달이 우리가 65건인가 했고 한 달에 평균 지금 8, 90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하다고요. 부산시는 1시간 내 이동 가능한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앞으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국내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은 30조 원이 넘을 정도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 불법 인터넷 대리 도박이 버젓이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해외 카지노 도박 현장에 원격으로 참여하는 방식인데 당연히 불법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푸른색 테이블 위로 분주히 손이 오갑니다. 동남아 현지 카지노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가며 대리 도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 손 보이세요? 자, 화면 CCTV랑은 저랑 한 1초 정도 차이가 나고요. 유튜브는 한 6, 7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 도박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는 겁니다. 이를 보는 시청자들을 불법 도박의 늪으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유튜브 상기 걔네들이 직접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2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1억도 만들고 10억도 만들고 하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유튜브를 통한 불법 도박은 벌써 몇 년째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휴대전화만 켜도 유튜브 속에서는 버젓이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시청자 접속을 막기 위해선 여러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계정을 계속 바꾸는 탓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최근엔 청소년들까지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대면이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하는 것이 어른들보다 용이하다 보니까 국내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은 37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부산시 산하기관의 직원 휴게 시설이 대부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자들의 쉴 곳 보장을 위해 법까지 개정됐지만 예외 조항이 많아 오히려 근무 여건을 더 열악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아른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컨테이너 2채가 놓여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와 청소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휴게 시설입니다. 큰 길 바로 옆에 있다 보니 소음은 물론 시꺼먼 먼지가 쌓여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수도 시설은 고장나 온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그 땀이 그대로 말라버리거나 안 그러면 날씨가 더 흐릴 때는 냄새가 나요. 휴게실에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 무단횡단해서 나가야 볼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작업자들은 간이 화장실까지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화명 생태공원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컨테이너를 반으로 나눠 남녀 휴게실로 쓰는 데다 불법 건축물이라 언제 철거될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행 중이니 그게 이제 더뎌지다 보니까 지금 하절기를 지금 2번 지나왔거든요.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휴게시설의 크기와 위치, 온습도, 조명까지 세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예외 조항을 둔 게 문제입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의 임시 휴게시설과 3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이 기준을 일부만 적용해도 되기 때문 결국 앞선 2사례는 법망을 피하게 된 겁니다. 제도 자체는 건강권 확대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있는데 아무래도 예외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 제도 이외의 사각지대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청 공무직 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 부산시 산하기관 29곳 중 26곳이 휴게시설을 제대로 운영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법 취지를 살리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름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됐습니다. 동래구 수안동 명륜배수펌프장 일대 마련된 센터는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기술협력,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합니다. 부산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센터에는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 부산의 R&D 영상협력센터도 함께 들어서 다양한 재난안전 콘텐츠 생산도 모집합니다. 센터 설립과 함께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산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부산을 재난안전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보증한 주택건설 사업장의 지난해 분양보증 사고가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건설업계에서 추가 PF 사고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에서도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돼 지난해 11월 430억 원 규모의 분양 보증 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한 주상 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정률 80%가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시행을 대신 맡아 공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 시공사를 공모할 예정이지만 건설업계 불황으로 시공사를 구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곳처럼 분양 보증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난해 전국에서 15곳으로 그 규모가 9,400여 원에 이릅니다. 2012년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분양 보증 사고는 2018년, 2019년 각각 1건, 2020년 8건으로 증가하다 2년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공사의 주년보증 사고는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제 공사가 책임지고 있으며 분양보증 사업장 관리에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분양 보증금을 선 금액은 모두 51조 1천억 원 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부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조 4천여억 원으로 10.8%를 차지해 경기, 서울 다음으로 많습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그만큼 분양 보증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등록세 한 50% 정도씩 감면해서 좀 연한을 유보해 줌으로써 미분양 아파트가 활성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전세자금 보증 사고에 이어 분양 보증 사고까지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자본금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달 부산 지역 미분양 주택은 2,997호로 전월 대비 463호, 18.3%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882호로 전월보다 2.2% 늘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21,387호로 전년 1,817호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전국 평균 33% 감소한 것과 대비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양산시 물금읍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물류창고 직원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에 있던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조립식 건물 1000여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거주자가 얼굴과 목 등에 1, 2도 화상을 입었고 11층에 사는 20대 주민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설 연휴 전까지 전통시장 20곳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혼잡 지역에는 교통경찰이 집중 배치해 신호 위반, 끼어들기 등을 단속합니다. 또 귀성 행렬이 본격화하는 다음 달 8일부터는 고속도로 등에 교통경찰을 증원 배치하고 지정체 구간은 국도 지방도로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울 예정입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시간대 구분 없이 이동식 음주 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돌봄과 방과 후 수업을 함께하는 늘봄 전용 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는 9월 부산 명지에 들어섭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돌봄 수요가 많은 강서구 명지 일대에 모듈러 등을 활용한 30실 규모의 늘봄 전용 학교를 조성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전까지는 강서구 아파트 커뮤니티와 작은 도서관 등에서 명지 지역 초등학교 7곳의 돌봄을 진행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내년에는 정관에도 늘봄 전용 학교를 엽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부산지부가 성명서를 내고 돌봄 전담사들이 증설되는 돌봄교실의 인테리어 업무와 학생 입급 작업, 학부모 상담, 각종 비품 구입과 설치까지 도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